16회에서 철종은 자신이 꿈꾸고 있던 조선에 대해 소용에게 이야기하고 소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현대 지식을 이용해 철종에게 올인하기로 결심하고 도와줍니다. 소용은 입덧이 시작하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혼란에 빠지며 끝이 났었는데요. 소용의 회임 소식에 모두가 기뻐하지만 소용만 자신의 정체성 소멸로 인해 온전히 기뻐할 수가 없네요. 한편 화진은 조대비의 계략을 알고 찾아가 분노합니다. 그런 화진에게 중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지만 다시는 자신을 조정하지 말라 엄포를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 길로 화진은 대비마마의 아버지를 찾아가 안동 김문과 손을 잡은 것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아버지를 중심으로 뜻있는 종친을 모으겠다고 우의정을 협박합니다. 소용의 임신 소식을 듣고 찾아온 대항대비와 조대비, 유산을 방지하는 약을 지었다며 왕손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됩니다. 본격 태교에 들어간 소용. 금기사항만 5조 5억 개에 눈 뜨자마자 태교로 시작해 눈 감을 때까지 태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기만 한 소용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은 소용은 만들어 놓은 이화주를 딱 한 숟가락만 맛보겠다며 몰래 찾아갔지만 이미 빈 항아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최상궁이 다 먹어버린 후였네요. 소용은 이화주를 잃고 최상궁은 이화주로 웃음을 찾았네요. 철종은 소용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백마타 왕자님이 되어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중전이 가장 좋아하고 언제나 원하는 것을 주고 싶었다며 왕실의 별소로 데려가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란 소용은 이게 이제 모두 자신의 것이라며 다이아 수저의 인생에 기뻐하죠. 그리고 그런 소용을 보며 철종은 반드시 조선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겠다 다짐합니다. 소용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기 위해 전쟁터 같은 궁에서 살아가려면 진짜 태교를 할 거라며 마음을 다잡는데요. 소용은 태교 열정을 보이며 태교 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중전의 회임이라는 축복 소식이 퍼지기가 무섭게 조대비는 엄청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가짜 회임이라는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달달함을 보여주는데요. 정말 소문을 위한 쇼인지 자신들의 사심을 채우기 위함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화진은 소용을 찾아가 활을 선물로 주며 철종의 옆에서 잘 이겨 싸워달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철종을 찾아가 궁을 나가게 해달라고 말하며 마지막 청인이 꼭 들어달라고 하죠. 화진은 자신이 더 괴물이 되어 철종의 앞길을 막기 전 자신이 변하기 위해 조대비 같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결국 철종의 곁을 떠나네요. 화진아 얼굴도 예쁜데 마음까지 곱구나. 또한 영평군과의 작별 인사도 나눕니다. 이미 영평군의 마음을 알고도 이용한 화진은 용서하라며 이야기하고 궁을 나섭니다. 한편 또 다른 소문을 가지고 대왕대비를 찾아온 조대비. 끝까지 괴물 같은 모습으로 철종과 소용을 끌어내리려는 조대비의 모습인데요. 소용과 철종의 아이가 병인의 아이라며 거짓 소문을 다시 내려 합니다. 이에 대왕대비는 이 소문을 이용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죠. 병인을 불러 당장 중전의 목을 가져와 김가의 복종함을 보이라고 말하고 소용을 사랑하는 병인이기에 그것만은 할 수 없다며 수렴첨정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병인은 철종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하며 소용의 책에 동비언어가 발견됐음을 알립니다. 이대로라면 소용이 다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철종은 병인의 말대로 직접 동비를 처단하고 밀란을 저지하고자 자신이 떠나기로 합니다. 소용과 뱃속 아이를 위해 결국 대항대비에게 국정을 맡기고 떠나는 철종. 뒤늦게한 소용이 철종을 만나기 위해 뛰어왔지만 철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한편 길을 떠난 철종을 막아선 병사들, 그리고 칼을 들고 나타난 병인. 결국 둘은 싸우게 되는데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벼랑 끝으로 몰린 철종. 물속으로 빠진 철종이 죽었을 것이라 병사들과 병인은 생각합니다. 궁으로 돌아온 병인은 소용을 찾아가 다시 가문과 화해하라고 말을 하지만 소용은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떠한 일을 해도 철종이 생각나 마음이 아픈 소용. 바느질을 하다 손이 찔리자 결국 눈물샘이 폭발해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철종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소용.
전날 밤 소영이 잘 때 들어와 소영의 태교일지 뒤편에 써놓은 철종의 태교일기에 얼마나 소영을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글을 보고 결국 폭풍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대왕대비는 왕의 영혼을 기리는 기간 상의복 딱 5일만 기다렸다가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합니다. 혹여나 철종이 돌아오더라도 그땐 어차피 왕이 아니니 죽여도 상관없다는 대왕대비. 정말 나쁜 것들. 철종의 죽음을 알고 화가 난 영평군은 소영을 위협하며 김병인의 군사가 철종을 죽였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소영은 철종의 죽음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대왕대비는 혹시라도 철종이 5일 안에 돌아오면 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한양과 궁의 대문 모두를 폐쇄하고 왕의 방도 보초를 서게 합니다. 또한 철종의 편인 홍별감과 영평군을 꼼짝할 수 없도록 감옥에 넣어놨습니다. 한편 소영은 궁인인 척 상선과 함께 향과 초를 갈러왔다며 간신히 철종의 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철종의 시체를 꼼꼼히 만져보는 소영. 그리곤 소영은 직감합니다. 유레카! 철종의 몸이 아닌 다른 시체라고 눈치챈 소영. 몸만 만졌는데? 응? 왜? 어떻게 알았는데? 어딜 만졌는데?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소영은 이제 5일 후면 즉위식이기에 철종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자들의 행동에 확실히 철종이 살아있음을 눈치챕니다. 이를 최상군과 홍연에게 전하는 소영. 한편 물속으로 다이빙한 철종은 어느 약초꾼에 의해 목숨을 건집니다. 철종의 옷을 다 불태워버렸다는 약초꾼의 말에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병인은 철종과 짜고 철종의 목숨을 구하고 잠시 숨겨 대피를 해놓은 것은 아닐까 기대해 보았습니다. 또한 저 약초꾼은 왠지 지난번 철종이 구해준 담양의 약초꾼 아버지가 아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담양의 아버지는 찾지 못했었죠? 결국 철종을 찾아 나서는 소영. 홀로 궁 밖을 나서려다 결국 병인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병인은 다시 한번 소영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소영은 병인의 다리에 활을 쏘아버리고 도망갑니다. 힘들게 담을 타고 내려오니 최상군과 홍연이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요. 돌아가라는 소영의 말에 최상군과 홍연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역시 의리파, 찐친, 베프. 소영을 지키고자 함께 떠나는 두 사람. 산을 헤매며 돌아다니다 결국 병인의 병사들에게 들키고 맙니다. 도망가던 최상궁이 소영과 홍연을 보내고 자신이 막아서다 결국 칼을 맞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소영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최상궁. 홍연은 최상궁을 보며 마음 아프지만 소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곤 돌 아래로 피신을 시켜놓고 자신이 중전인 척 위장해 도망가며 전하를 구하라는 말을 남기고 놈들을 유인합니다. 소영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싸운 최상궁과 홍연. 맘 같아선 두 사람 모두 소영이 말해준 방탄복을 미리 입어서 안 죽었으면 좋겠네요. 소영은 두 사람마저 잃게 될 위기에 놓이고 활을 쏟아 결국 병인에게 들키게 됩니다. 병인은 소영의 정체에 대해 물으며 철종이 떨어진 낭떠러지 부분에서 소영을 죽이려고 하며 18회가 끝이 났습니다. 19회 예고편에서 병인은 소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소영의 모든 기억이 다 생각이 나 병인과의 일도 기억하고 있는 소영의 몸, 그리고 봉안의 정신. 그 말을 들은 병인은 갑자기 태세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있다는 건 그 안에 소영이 있다는 것이라며 소영의 손을 잡고 병사들을 피해 도망치는 병인. 결국 병인은 소영을 너무 사랑해 소영의 편에 서게 되는 걸까요? 결말을 상상하며 내피셜을 조금 해보자면 아마도 병인이 철종을 찾아온 그날 밤 병인은 철종과 손을 잡지 않았을까 예상해 보았는데요. 갑자기 모든 대신들을 모아 서명을 받은 병인의 모습에 그 서명을 받은 반역을 도모한 자료를 전달해 철종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반역 대신들을 잡고 소영을 지키고자 하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소영의 기억이 있으면 그것 또한 소영이라며 위험에 빠진 소영을 구해준 병인의 모습에 자신은 가문의 사람이 아닌 소영의 사람임을 말했던 병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영만을 위해 사는 병인이기에 철종을 사랑하는 소영을 인정하며 곁에서 목숨을 지켜주는 소영의 오라버니 역할로 남게 되는 것이 더 멋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고편 마지막에 소영의 손을 잡고 도망치던 병인 앞에 누군가 나타나고 놀라는 두 사람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처음엔 철종일 거라 생각했지만 아마도 김자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김자근은 소영을 잊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병인을 너무도 잘 알기에 결국 병인이 배신할 것을 알고 두 사람 앞에 나타나 제거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서서히 다시 자신의 권력을 탐하고 있는 김자근이기에 가능할 것 같아요. 칼을 꺼내든 김자근에게 병인은 상처를 입게 되거나 소영을 대신해 죽게 되고, 소영은 도망치다 철종을 만나 목숨을 구하고 철종을 살려준 담양의 아버지 약초꾼의 도움으로 즉위실 당일날 극적으로 나타나 반역자 대양대비를 처단하지 않을까 살짝 내피셜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면 마지막 회가 반영될 예정인 드라마 철인왕후. 주말 저녁을 책임지던 드라마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 드라마입니다. 원작과 비교도 해보고 새로운 결말을 상상도 해보며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인데요. 모두 즐겁게 즐기셨나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